자, 뭐 34번, 35번 문제 있는데요. 그 34번 문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주거 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거 입지와 관련해서 최적 주거지가 어딥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와 관련해서는 최적 주거지를 따질 때 도심에 살자니 뭐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주거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저 외곽으로 나가면 주거비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외곽에 나갔더니 뭐가 또 많이 들어요? 도심까지 오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또 도심으로 들어오면 교통비는 적어져서 신났는데 문제는 주거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외곽으로 나가자니 교통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어디 살라는 거냐 이래 따지면 어디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적당히 가운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 학개론을 공부한 사람은 이제 좀 고상하게 요 비용을 합해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 곳 제일 적게 드는 곳이 최적 주거입지다 이렇게 따지라 그랬죠. 그래서 학개론 돈동거리니까 이때도 주거입지와 관련해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네요. 자, 여기서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이다 그랬을 때 여기가 비용이면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비는 내려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요, 요렇게 내려가요, 저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누가 이렇게라고 강의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요렇게라고만 강의했구만. 그래서 요렇게 내려간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가? 총 주거비가 이렇게. 총 주거비가. 그 말은 도심에서 1km만 나가도 상대적으로 주거비 감소폭이 어떻다는 거요? 많이 된다는 거요. 이렇게. 서면에서 단감동만 나가도 주거비가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거요. 또 더 나가면 계속 감소는 하는데 뭐 사상 나가고 더 나가면 감소는 하지만 감소하는 폭은 어떻게 되는 거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저 외곽 나가면 1km 더 나가도 별 차이가 안 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노란색 막대 있죠? 요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한개 주거비라고 쓴다. 이건 총 주거비고 요 막대 단위 거리당 주거비 감소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뭐라고 쓴다? 한개 주거비용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한개 주거비용 곡선은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여기는 지금 막대가 크고 여기는 작죠 이게. 그것을 뭐라고 썼다? 한개 주거비용 곡선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요것은 마이너스인데 외곽으로 갈수록 총 주거비는 뭐 하는데?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개 주거비용 곡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통비가 있잖아요.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증가하는데 그럼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느냐 요렇게 증가하느냐 저렇게 증가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훌륭합니다. 우리는 요렇게만 해 계속 요렇게 증가한다. 뭐가? 총 교통비가. 그 말은 도심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하죠.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1km 움직일 때 교통비가 이만큼이나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똑같은 글이 나갔을 때 교통비가 총 교통비는 증가하긴 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요 노란색 막대 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요게 빨간색이라면 요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지니까 요 막대 크기를 뭐라고 쓰느냐면 한개 교통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얘도 이렇게 한개 교통비용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개 교통비용 곡선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써요. 무슨 뜻이다? 총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뭐하지만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폭이 뭐한다는 뜻이에요? 체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최적 주거입지가 어딥니까? 이래 물어보면 최적 주거입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자 여기 D1에서 도심으로 들어가 보시라. 이가 도심이 여기가 외곽이니까 도심으로 들어가면 절약되는 돈이 뭐다? 교통비다. 증가하는 돈은 뭐다? 주거비다. 그러면 요 빨간색이 교통비니까 요게 절약되는 돈이고 요 노란색이 뭐요? 증가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절약되는 돈보다 증가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죠? 도심으로 갈수록 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요. 외곽으로 나가보세요. 절약되는 돈은 뭐예요? 절약되는 돈은 주거비예요. 노란색이 절약되는 돈이에요. 증가하는 돈은 뭐예요? 교통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점점 크잖아요. 절약되는 돈보다 증가하는 비용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손해니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딱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가 최적 주거입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한계 주거비용 곡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이 증가하면 최적 주거입지는 만나는 곳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심해졌어요. 그럼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는 것은 1km 움직일 때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죠. 그럼 교통비가 많이 들면 그때는 여기 있는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비 많이 들면 그럼 만나는 점은 어디가 돼요? 도심 안쪽이 되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교통비가 증가하면 도심으로 최적 주거입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 알아주세요라고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쭉 써놨다는 거예요. 주거입지는 쭉 써놨죠. 예, 그런 내용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쪽에서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 1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우하향한다. 지금 요 빨간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하향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다는 건 도심에 가까울수록 단위 거리당 교통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1km당 교통비가 높고 저 외곽으로 나갈수록 단위 거리당 교통비는 어떻게 된다? 낮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서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한계 주거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이 한계 교통비용이 0에 가까운 지점보다 바깥쪽에 있다. 2번은 틀렸는데 뭔 소린지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인 거죠 지금. 예, 자 한글이니까 읽긴 읽었죠. 예, 그래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자 여기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요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왜냐하면 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좀 완만하죠. 그래서 이거는 교통이 발달하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주거비용은 도심하고 외곽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면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죠. 기울기가. 그 가파르다는 것은 거기 1번, 2번에서 자, 요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아니고 뭐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어떻다? 가파르기 때문에 한계 주거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이 요게 0에 가까운 지점 아니에요. 요 지점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에 가까워지는 지점보다 어디에 있다? 도심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경사가 가파르니까. 그래서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0에 가까워지는 점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0에 가까워지는 보다 바깥쪽이 아니고 다 안쪽에 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틀렸네요. 요거는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자 여기 주거비용이 0에 되는 요 지점이 교통비용이 0에 되는 지점보다 어때요? 어디에 가까이 있다?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거예요. 자 3번 최적의 주거입지 문제는 임대료하고 교통비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해서 해결하는데 한계 주거비용하고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딱 뭐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있었죠? 거기가 최적 주거입지입니다. 자 4번 소득 증가에 따라서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빨간색하고 만나는 점은 저 외곽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최적 주거입지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주거지역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외곽으로 같이 이동한다고 봅니다. 자, 5번. 교통비용의 증가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적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점 어때요? 도심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교통비용의 감소는 주거지역을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면 그때는 어디로 가고? 도심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어떻게 되면 적어지면 어디로 나간다? 외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2번인데 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한계 이런 말이 나오죠? 영어로 뭐라고요? 마지날 이런 뜻인데 추가한 단위다 이런 뜻인데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공업입주나 상업입주 나오고 요거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잘 안 나온다 그랬지 영원히 안 나온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어때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이 소리입니다. 35번 문제 뭐 이런 거 안 풀어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 자, 100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예, 정책으로 왔어요. 와, 신났어요. 예.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다? 공적인 노력이 정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서는 부동산 문제의 내용하고 부동산 문제의 특징 뭐 이런 거 좀 봐두시면 됩니다. 혹시 부동산 문제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나요? 뭐가 기억나요? 졸릴 때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보세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악화 성향 이렇게 악화 성향. 예. 이 악화되는 게 지속해요. 언제? 예, 땡 칠 때까지 지속해요. 예, 그렇죠?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계만 빨리 언제 마치냐 이러면서 이 학개론 강사는 빨리도 안 맞춰 이러면서 어때요? 예, 시계만 보고 있다. 지속한다. 그래서 원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가역성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해결 수단을 도입해야 할 만큼 쉽지가 않다. 즉 종합 정책을 써야 된다. 그게 해결 수단의 다양성. 자, 요런 게 뭐였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합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고 부동산 문제의 내용에는 우리가 시장이 토지시장하고 주택시장 나눴잖아요. 아까 토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주택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기억납니까? 그럼 시장에 개입할 때 그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예, 뭐 주관식은 안 나오니까. 예. 경제적 기능. 이게 뭐였죠? 시장 실패를 뭐 하는 거? 수정하는 거.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 요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조화 문제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 자, 시장 실패가 많은 거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 그러면 과대 생산이 되거나 뭐가 될 수 있다? 과소 생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 실패가 되는 거다.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시장 실패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원인 중에 뭐가 있었나요?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이 되면 시장 실패가 생긴다.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규모가 커지면 비용 체감 산업이 된다 그랬죠? 그럼 비용 체감 산업이 되면 나중에는 규모가 가장 커서 생산비, 물건 한 개 만들 때 평균 생산비가 제일 적게 드는 기업이 시장을 뭐 하게 된다? 독점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 독점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있으면 시장 실패가 생기는데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정보가 많이 가진 쪽에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길 거고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역선택 이런 게 생길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공공재가 있으면 또 뭐가 생긴다? 시장 실패가 생긴다. 기억납니까? 공공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기억나시죠? 그러면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돈 안 내고도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임승차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되는 거다. 왜? 기업이 돈 들여서 물건 만들었더니 다 무임승차해버리더라. 그럼 과소 생산 되겠죠? 자, 특히 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잘 물어보는 게 뭐다? 외부 효과 문제.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본다.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효과도 있는데 정의 외부효과는 왜 시장 실패죠? 과소 생산되니까. 여기는 왜 시장 실패죠? 과대 생산되니까. 요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과소 생산, 과대 생산되니까. 자,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적게 만들어지니까 대책으로 무슨 정책을 쓴다고요? 조장 정책. 그래서 더 만들어라. 보조금 주고 자금 융통해 주고 조세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니까 규제 정책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또는 조세를 중과하거나 또는 공해공장 이런 거 관련해서 지역 지구제 이야기하면 기억납니까? 어울리는 거 모아놓고 안 어울리는 거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다. 여기는 정의 외부효과는 뭐가 생기고 핀피 현상이 생기고 Please in my front yard가 되고 여기는 Not in my backyard에서 님비 현상 생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보시면 자, 1번 부동산 정책 틀린 거 하고 물었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공통된 생활 기반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그게 뭐다? 정책이다.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정치적 논리에 따르면 시장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되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2번이 틀렸는데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무슨 기능이죠? 경제적 기능이지 정치적 기능이 아니죠 지금. 이해됐나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잖아요. 그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 쭉 배웠죠?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이런 게 다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 생기면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다만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정부 실패도 생긴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정부 실패도 있을 수는 있다. 자, 4번, 5번 읽어보면 좋은 말들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뭐 그런 것들은. 자, 2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서 악화 성향이 있었나요? 악화 성향은 내버려두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질서 확립 노력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요. 각종 거래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1번 악화 성향이고요. 지속성은요. 뭐 좌우지간 지속한다 이런 말 나오면 지속성이요. 맨 끝에 지속시킨다. 예, 나왔네. 예, 지속성. 예. 자, 3번 복합성은요. 부동산 문제는 아주 복합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나타난다. 복합성. 가역성 그런 말 없는데 뭐요? 비가역성은 있죠. 그래서 지가가 한번 폭등했어요. 그럼 폭등한 지가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원래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게 뭐죠? 비가역성입니다. 4번이 틀린 거죠. 해결수단의 다양성 여러 가지 수단을 복합적으로 써야 할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어요. 정보의 뭐? 비대칭성, 공공재 때문에 생기는 무임승차, 외부 경제, 기업 간 경쟁의 심화, 독점 뭐예요? 기업 간 경쟁이 심화돼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그건 시장 실패가 안 생깁니다. 독점이나 가정가치 어때요? 독과점이 되었을 때 시장 실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외부 경제가 다른 말로 정의 외부효과죠. 정의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입니까? 누가 아니래요. 당연히 시장 실패라고 써놨잖아요. 왜? 과소 생산되니까. 그래서 외부 경제 다른 말로 정의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이건 4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무임승차 문제 맞고요. 양의 외부효과 즉 정의 외부효과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수학 체감의 법칙 그건 없죠. 예, 그래서 뭐는 있어도 비용 체감은 있죠. 수학 체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있죠. 그 다음에 진입장벽, 독점이나 과점되니까 역시 시장 실패 원인 맞고요. 기업의 이윤추구, 그건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 체감의 법칙과 기업의 이윤추구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시장 실패 초래하는 요인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부가 어디에 개입한다고요? 시장에 개입합니다. 자, 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 틀린 거. 1번.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 독점. 2번. 시장에 정보의 편제성이라고 하는 건 편제라고 하는 건 어떤 편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 간의 괴리가 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외부효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하고 어디가 더 커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 돈 들여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죠. 자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 그건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외부효과 할 때 다시 배우고요. 4번 사회적 이익하고 사적 이익 같다. 그럼 차이가 없죠. 이런 건 시장 실패 원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야 그건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아까 공공재 이야기 있었죠?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이론적 근거 아닌 건 4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다음의 예문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존재하면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 뭐가 존재하면? 그야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 이해됐죠? 그럼 시장 실패 원인에는 뭐가 있었죠? 외부성이 있었나요? 그게 외부효과잖아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공공재 있었죠? 독과점 있었죠? 불안정 경쟁이 있었죠?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성 틀렸네요. 5번 틀렸네요. 자, 7번. 시장 실패 틀린 것. 1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자원이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배분되고 거래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쓴다? 시장 실패.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 적정한, 최적 배분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부동산 공급 시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증가되는 걸 규모의 경제라 한다. 이건 틀렸죠? 규모의 경제가 무슨 뜻이에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사 한 장 맡기면 100원 주세요 하는 것을 복사 10,000장 맡기면요 50원만 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한 장당. 그게 평균 비용이 많은 거예요. 체가 많은 거라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많은 거, 체감하는 거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겁니다. 자, 3번. 독과점 시장 실패 원인이죠. 즉 시장에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외부 불경제 이런 말 나오죠. 이것도 당연히 부의 외부효과니까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5번에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공공재 역시 어때요? 과소 생산되니까 뭐다?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자, 틀린 것은 요건 2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8번 시장 실패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재화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거 틀렸죠? 보조금을 주라 그랬잖아요. 과수 생산되니까. 자, 그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윤이 있으니까 사적 시장에다 맡겼다 그러면 바람직한 양보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게 생산됩니다. 3번 거래 당사자 중에 한쪽은 정보를 갖고 다른 쪽은 정보가 없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럼 이것도 뭐의 원인이죠?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자, 화재 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이거는 뭐 화재 보험뿐만이 아니고요. 보험에서 뭐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이런 거 가입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치아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받은 적 있나요? 안 받아봤어요?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심사 안 하고 특별하게 우수 고객이라 해줍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관에 보면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요 약속한 금액에 뭐 반만 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요? 그 치아에 대한 완벽한 정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없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으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은요 치아가 튼튼해서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 안 해요.
근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치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만 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남용해서 어때요? 자기가 초과인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일부만 보장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말입니다. 자, 5번.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를 뭐라 한다? 정부 실패.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을 때 자원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정부 실패라고 한다. 자, 106쪽.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개념으로 옳은 거. 선거가 있을 때 종이류 등의 독점으로 인해서 출판업이나 인쇄업에서 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단다. 독점 이야기. 니은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아까 도덕적 해이가 따른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 정화 비용 때문에 폐수를 무단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부의 외부효과 이야기. 가로등, 도로, 공원 이거 뭐죠? 공공재죠. 그래서 공공재 시장에 맡기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게 공급된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고. 자,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경합성 틀렸죠? 배제 불가능성.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비배제성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맞는 거예요. 3번 무임승차 문제 있다 그랬죠? 4번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재화가 다 순수 공공재는 아닙니다. 예, 자 5번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깨끗한 공기는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다. 뭐가 틀렸어요? 비경합성 그래야죠. 예. 자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11번 공공재 틀린 거.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큰 재화 맞고요. 2번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는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소비의 비배제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3번 공공재의 최적 공급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과수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 걷어서 공공재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기구에서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4번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자, 공공재와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 이런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가로등 공원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는 뜻이고요. 그 공공재 예로서 국방, 치안, 가로등, 공원 이런 게 공공재에 해당한다. 자, 4번이 틀렸고 12번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공공재 틀린 거. 공공재는 똑같은 말 계속 나옵니다.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배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비배제성이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고 배제되지 않으니까 비배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2번은요. 무임 승차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 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어떻다? 작게 만든다. 과소생산.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또 어떻다고요? 비경합적인 성격이 있다. 산림이나 명성지 이런 것도 다 어떤 성격이 있다? 공공재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랬죠. 정부가 개입해도 정부 실패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5번이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하나 남겨놓은 거 뭐죠? 외부효과. 이거 다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추면 이래 좋아하는군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